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지도력이 있느냐,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그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흔히들 지도자 하면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 이런 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도자, 대통령, 총리, 뭐 장군, 아주 강력한 리더십. 우리가 그런데 약간 그 중독이 돼 있다,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도자는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 무슨 뭐 김유신 장군 이런 정도로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늘 큰 소리만 치고 아주 그 마초 같은 이런 리더십만 보여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웅변을 잘해서 이 강당이 찌렁찌렁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냥 가슴이 막 뛰게 하는 이런 그 대웅변가가 꼭 지도자는 아니다. 전 그거를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말은 불변이지만은 또 말은 그렇게 아주 대웅변가는 아니고 그렇게 강한 그 카리스마는 없지만은 그 조용한 카리스마다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한 게 우선 지도자의 첫 번의 상은 좀 이 지도력이 리더십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느낀 게 이 상선약수 같아야 된다. 이 상선약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고의 덕목은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게 좋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색깔도 없고 그냥 무색무취, 힘도 없고. 여복하면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을 물 대통령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다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막 그분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맞진 않지만은 조용하지만은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군이 앞으로 진격해라 이렇게 하고 자신은 안 나가고 뒤에 선다. 사병들만 죽게 한다든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쇼. 국민과 소통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얼마 전에 한 2달도 안 됐는데 한 30여 년간 권좌에 있다가 그냥 억지로 국민들이 쫓아내서 쫓겨간 그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없죠. 저 그분하고도 꽤 많이 싸웠어요. 말로도 많이 다투고. 당신이 돌아가셔서 묘비의 독재자라는 묘비를 갖고 싶으냐 아니면 민주주의 투사라는 이름을 듣고 싶으냐. 제가 이렇게 도골적으로 따졌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야말로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민주주의 투사였습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만델라 같이 투쟁한 이런 사람이죠. 이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경제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고 나라 전체가 짐바브웨 하면은 그냥 완전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는 이런 나라가 됐고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소동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크라이미아 반도를 그냥 먹어버렸는데 그때도 내가 그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하고 많이 마지막에 다퉜어요. 아마 그 사람 지금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간이 결정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데모를 하고 우리 뭐 촛불 저기처럼 많이는 안 했지만은 계속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러시아의 그 위협도 있고 근데 믿기를 러시아만 믿고 국민들 보지 않고 러시아에 쫓아가서 돈 좀 얼마 받아와서 이걸 갖고 무마하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그 쫓겨나기 한 3, 4일 전에 제가 직접 만나서 우선 국민들이 저라면 당신이 져봐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도자가 질라고 지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도력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수가 있다. 주는 게 받는 거다. 주는 게 받는 거다. Losing is gaining, losing is winn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듣질 않았죠. 결과적으로 도망을 갔죠. 러시아로. 러시아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곧 한 3, 4일 뒤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도력은 아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28년간 감옥에 있었죠. 물론 그 인종차별 철폐를 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어떤 그 파괴 행위도 좀 한 게 역사에 많이 나오죠. 이 무력으로다 힘으로 막 이 식민 당국들하고 우리 3.1운동 하신 분들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 다 지금 애국자로 다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우리 이게 이순신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을 그 테러범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형을 시키고 넬슨 만델라도 그런 분입니다. 28년간 그래서 참 그 독방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다가 28년 만에 나왔을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용서하겠다. 용서하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제가 그분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고 장례식에도 이렇게 가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만나서 제 나름대로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정중하게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경의를 표했을 때 그분이 나뿐만이 아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느냐, 찬사를 하느냐, 나뿐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의례적으로 또 인사말로 이렇게 또 겸양을 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떠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겸양, 겸손, 자기를 내지 않고 어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 웅변가 아니거든요. 몸소 실천한 분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사회에서 사실 성공하신 뭐 기업인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리더로서 솔선수범할 때에 사람들이 따라온다. 전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또 겸손만 해서도 또 되질 않죠. 사실.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현실에 안주하거나 늘 현실의 것만 이렇게 하다가는 도대체 이제 미래에 어떻게 그 우리 국민들이나 그 세계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또 소통과 갈등을 해소하는 걸 잘해야 된다. 이 소통 없이는 국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건 리더로서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라도 되질 않는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된다.
하나만 알고 둘을 안 보고 또 둘은 보고 셋은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맨날 소위 땜질하다가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픽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리더십에 정의가 없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정의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겸손하고 실천하고 몸소 실천하는 자세, 또 미래지향적인 자세, 또 소통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또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마지막으로 갖고 리더십으로서 가져야 한다면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열정만 있으면 되느냐? 아마 열정으로 치면 대한민국 국민처럼 전 세계에서 열정이 많은 사람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패션,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다. 젊은 사람으로서 무한한 열정, 무한한 패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패션만 가지면 되느냐? 이 패션이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하고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완벽한 겁니다. 영어로 보면 패션에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컴패션 없는 열정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패션이 잘못 가면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에 열정을 불어넣으면은 그것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거기에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회 계층이 다 잘 살 수 있게 이러한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 학생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에 머리도 좋고 근면하고 경제도 발전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 가나 지금 옛날에 못 살던 모습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너무나 복에 겨워서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패션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천 씨만 잘 살아서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만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외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패션이 열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남을 위해서 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주 잘 사는 나라의 학생들을 얘기할 때는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든지 어떤 불란서 사람이나 이런 걸 다 잊어버려요. 이 지구상의 75억 중에 하나의 인간이다. 국경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국경을 벗어나서 저 아프리카나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네요. 아마 제가 자부하지만 세상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보다도 저만큼 세상 방방곡곡을 안 가본 데가 없이 가보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 강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참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까지 늘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의 하루를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10억 명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10억 명.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에서 최저의
이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아스피린 하나 구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격이나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무시되는 것보다 탄압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도자들이 보려면 좀 컴패션을 가져야 된다. 패션만 가지면 안 된다. 패션 중에서 제일 나쁜 성공이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게르만 민족 제일 우수하다. 게르만 민족의 그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게르만 민족만 잘 살겠다고 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아니겠습니까? 600만이나 넘는 유태인들을 죽이고 가스챔버에 죽이고 이런 것이 아마 이 패션은 있는데 컴패션이 안 따라와요.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사례가 되죠. 물론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을 위해 하는 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소득 수준에 비춰서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다. 사실은 우리 사회 공동 모금 같은 것도 있고 12월 달 가면 여러 가지 기금 모금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돈이 많아서 철철 넘쳐 흘러서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재벌의 회장이라도 그 재벌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환원한다. 우리 재단 이사장님 같은 분들 뭐 돈이 철철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세신 재단 세우신 김세영 회장님 같은 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후학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한 지도자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옛날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서울시 이렇게 보면 맨날 공사를 합니다. 하여튼 교통이 막히는데 맨날 그냥 길 옆을 파거든요. 길 옆을 파면 뭐냐? 수도관을 묻습니다. 수도관을 쫙 묻죠. 그러다 딱 잘 포장을 잘 해놓고 있으면 또 전선줄을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전선줄을 또 묻습니다. 그럼 또 파죠. 이제 하수구를 또 묻는다. 이렇게 또 하수구를 또 묻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놈의 도로는 1년 내내 파재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많이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해서 고친 거죠. 요즘은 뭐 서울시든 뭐 김천시든 딱 1년에 이번에 어디에 어떻게 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통합적인 사고방식이다. 유엔 차원에서 볼 때에 기후변화 협정을 2015년에 채택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서 채택이 됐습니다. 2015년에 또 유엔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인류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모든 도시가 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되겠다. 뭐 해양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류와 지구가 잘 살 수 있는 참 자연과 아주 조화롭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했고 또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면 17개의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라고 하죠. SDGs. 2000년에 4000년이 밝으면서 유엔이 인류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래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MDG. 15년 계획을 발표했죠.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걸 매 5년마다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번에 2차례에 걸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 계획,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말씀한 리더십 중에 통합적으로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는 이런 계획이다. 여기서 이제 땜빵하고 그걸 물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전 세계에서 참 훌륭하시다는 경제사회 학자, 전 세계에서 그래도 훌륭하다는 외교관들, 정부 관리들, 대통령, 수상, 장관 이런 분들이 한 2, 3년을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것이 지금 SDG입니다. 기후변화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기후변화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1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기후변화 항목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건 하나를 빼서 특별히 조약으로 교섭을 했습니다. 17개 중에 16개 항목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든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시오. 하는 게 좋다. 권장을 했죠. 기후변화는 안 하면 안 되는 협정입니다. 조약.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보면 법률이죠. 국회에서 통과. 법률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사회가 이렇게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지만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 협정.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기후변화라든지 또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통합적으로 이게 또 미래지향적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리더십이 미래지향적 통합적인 건데 유엔이 그걸 제가 있을 때 발표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벌써 한 40분 정도 독백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 아마 마음은 콩닥콩닥 튈 겁니다.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입시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개척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너무 지식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식만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옛날 사람들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의 원천이다. 듣는 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 수학 공식이라든지 무슨 화학이나 이런 공식 이렇게 배우죠. 이것이 몇 년 가면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배운 지식이 꼭 내일 정확하게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사회 이런 거로 가면은 오늘 지식이 내일 못 쓰는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응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시험도 더 중요하겠지만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마음가짐, 쉽게 말하면 마음가짐이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질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치에서 고맙습니다.